왕이란 존재 참 매력적이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의 왕이 과연 그랬을까요? 세습왕조니까 아버지가 교통정리를 잘 해준 경우는 무난했겠고, 그렇지 않고 중신들에 의해 추대된 경우는 항시 불안했을 겁니다. 개인의 능력과 주변 정황이 함께 작용한다는 말이죠. 오늘은 조선의 왕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쉽게 열리는 현관문 안전고리는 가라. 외출 시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 안전고리도 가라. 완벽 차단과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손과 발등이 아닌 발바닥으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G마켓, 옥션 등에서 빗장쇠 발로만 검색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빗장쇠 발로만 광고가 이상한가요? 국민TV 조합원이 직접 개발하여 특허낸 제품입니다. 써보니 참 좋더라고요.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봄과 함께 더욱 불오른 미모를 자랑하시는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봄이 와서 미모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살짝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도 지금 감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이런 환절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제가 환절기 때마다 늘 이 감기가 걸리는 못된 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생각도 많고 일도 많고, 그죠? 예, 일 많죠. 공부할 것도 많고. 그러니 뭐 감기가 떠날 날이 없겠죠. 사실은 이게 이제 방송 녹음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얘기 좀 듣겠지만은 사실은 제가 이제 녹음하러 온 오늘이 사도세자 탄신 280주기 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울에 회의가 있었거든요. 해외 문화재 반환하는 회의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회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또 이 종묘에 가서 사도세자한테 또 참배를 하고 가야 된다. 또 이 생각이 들어서 종묘를 아까 또 가서 계속 또 이제 시간 정해져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바깥에서 달달달 떨다가 또 안에서 또 한 1시간 또 이렇게 있다가 오니까 참 지극정성해요. 글쎄 말입니다. 역사학자라고 하더라도 굳이 또 거기까지 안 가도 될 텐데 가서 참배를 하고 오고 그러는 거 보면 그분이 원체 비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이렇게 좀 영혼을 위로해드려야죠. 이게 사도세자나 정조께서 또 이렇게 우리 김준혁 교수님 뒤에 이렇게 딱 버티고 글쎄 말입니다. 더
잘 된다는 말은 그렇고 좋은 성과를 내실 거예요.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예. 네. 오늘 책 이야기 좀 또 해야죠. 오늘 이제. 조선 왕을 말하다. 예. 이덕일 선생님 예. 책이죠. 예. 아, 참, 기본적으로 이 책이 네. 재밌어요. 그리고 재밌고, 역시 이덕일 선생다운, 네. 책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종묘에 가서 예. 뭐 그냥 가만히 이러고 서서 안내인 쫓아서 이제 가고 있는데, 예. 이제 정전에 이제 나오는데 예. 한 여자분이 참다 못해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알고 있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여기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다. 그래서 아냐 그랬더니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안내하시는 이제 자원봉사 선생님이 이제 깜짝 놀랐겠죠. 저 인간이 도대체 누구냐 뭐 이러다가 그래서 뭐 얘기하다가 하여튼 오늘 내가 이덕일 선생님 책을 오늘 국민라디오 이 전용관의 30분 책 읽기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그 안내하시는 분이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근데 정통 역사학자들은 이덕일 선생님을 별로 안 좋아한다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정통 역사학자가 어디 있고 비정통 역사학자가 그러니까요. 어디 있고 그럼 이덕일 선생은 그럼 비정통 역사학자란 말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지는 않다. 그분이 아주 훌륭한 역사학자다. 얼마 전에 저희 선배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아주 대단히 뛰어난 역사학자예요. 이름 공개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모 대학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10,000명의 역사학자들보다 이덕일 선생 한 명이 더 낫다.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선배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나는 선배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이덕일 선생 좋아하는데 선배님이 그렇게 생각할 줄 정말 몰랐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계속 그 책을 들여다보고 또 많은 그 학자들의 논문도 보고 하는데 아니 이렇게 탁월한 역사학자는 없는 것 같다.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었지만 노론사관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론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어쩌면은 이제 노론사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이덕일이라는 사람이 눈에 가시 같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덕일 선생이 뭐 실력도 안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분이 한문 실력도 탁월할 뿐만이 아니라 사료를 보는 눈들도 역시 뛰어나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이분이 숭실대 출신이라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다. 숭실대 사학과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있겠죠. 어쨌든 그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이덕일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래도 대단히 뛰어난 역사학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실 뭐 제 이야기 갖고는 화두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덕일 선생이니까 이런 화두가 나오는 건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종합적으로 이덕일의 사관이 드러난 책이 이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덕일 선생님이 그간에 썼던 책들 공개적으로 이덕일 선생과 같이 공부하는 한가람 연구소의 이제 연구자들이 최근에 뭐 노론 300년의 비밀이라든가 아주 공개적으로 노론 사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을 실명 공개를 하면서 비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른 방식은 좀 아니라고는 좀 봐요.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또 필요할 수는 있겠죠. 전면적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런데 그 책들 제가 또 다 읽어봤죠. 다 읽어봤는데 그 책들이 오히려 이제 사관을 갖다가 물론 이제 자기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이 글 속에서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사관들을 갖다가 이렇게 묻어내면서 글을 풀어내는 것들 오히려 이게 약해요. 근데 오히려 이 책은 제가 쭉 다 읽어보니까 일단 굉장히 재미도 있지만은 역시 이덕일이라고 하는 그 역사학자가 갖고 있는 사관들이 바로 이 글 속에서 인물을 평가하는데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아주 여러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느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하도록 할까 합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저는 이 책에서 물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 악역을 자처한 임금, 신하들에게 쫓겨난 임금, 뭐 전란을 겪은 임금, 절반만 성공한 임금, 혹은 뭐 성공한 임금, 독살당한 임금, 뭐 이런 식으로 임금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저는 그 대부분 이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하고 저하고 이제 상당히 유사한 생각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연산군에 대해서 이분이 쓴 연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아, 나도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연산에 대해서. 아마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연산이라고 하는 임금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이제 이런 거예요. 저도 연산이 폭군으로만 그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연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군도 폭군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군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람이다, 분명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폭군은 아니었다. 폭군은 우리가 아니었다. 알고 있는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섹스광이었다. 혹은 뭐 그 중종반정을 일으키는데 주역이었던 박원종의 누이였던 월산대군의 아내, 자기한테는 이제 큰어머니가 되겠죠. 큰어머니를 뭐 강간을 해갖고 큰어머니가 뭐 죽었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다. 이 이덕일 선생은 글을 쓸 때 1차 사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 1차 사료를 갖다가 분석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데 우리들은 그냥 뭐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1차 사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갖다가 무심코 넘어가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간에 나오는 그 작은 문장 같은 것들도 아주 꼼꼼하게 읽고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산을 바라보는 새로운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이분이 이덕일 선생이 이제 연산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무능한 인물이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무오사와 같은 경우 우리 이제 조의제문을 갖다가 이렇게 썼던 김일손에 대해서 김종직에 대해서 이제 그 무참하게 이제 그들을 다 죽여내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무오사화인데 사실은 그 무오사화가 어찌 보면은 이제 김일손이 자초를 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그 이제 김일손이 사실은 세조에 대해서 은근히 깠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교묘하게 기분 나쁘게 깐 거예요. 세조가 자기의 며느리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 의경세자의 후궁을 갖다가 자기 방으로 들이라고 했다. 근데 이 여인이 거절했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것은 거꾸로 세조가 며느리를 겁탈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출발이 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살림 세력들을 갖다가 제거를 하는 거 물론 이제 연산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와 관련해서 능멸하는 이야기니까 제거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바로 유자광을 비롯했던 그런 훈구 세력들이 거꾸로 살림 세력들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은연중에 이용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무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연계해서 사실은 그 연산이 후세의 사가들 혹은 당시에 이제 중종반정 이후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나쁜 놈으로 매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몇 가지의 아주 재미난 사례들을 들고 있는 겁니다. 가령 이제 연산이 즉위하고 나서 북악 뒤서부터 저 동대문에 이르기까지 성곽 아래에 있는 집들을 철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중종반정하고 나서 이 사관들이 그때 그런 그 철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매우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실록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집들이 다 불법 집들이었던 거예요. 네, 다 불법 집들이었는데 당시 이제 이 사관들이 얼마나 그 연산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면은 당시 연산이 궁궐내에서 궁녀들 나인들하고 막 술 먹고 춤추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산 위쪽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집들을 철거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나
당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산이 내세웠던 명분은 바로 네. 선왕의 후궁들. 네. 선왕의 후궁들을 위해서 민가가 네. 내려다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조선의 법도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기 궁궐에 보이는 집들이 아니라 네. 실제로는 그 후궁들이 거처하는 전각들이 보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 집들을 철거하게 한 것이고 그 집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불법으로 만들어져 있던 집들이고 그리고 그 집들의 대부분이 조선 고위 관료들 또 양반 돈 많은 사람들의 집들 일종의 별장 비스름한 것들이 별장하게. 그 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집들이 궁을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철거하는 것은 마땅하다. 명분은 충분하네요. 명분은 충분하고 그리고 예. 다 보상을 다 했어요. 아, 보상까지. 예, 당시 연산군 일기에도 예. 당시 그 집들에 대한 보상을 한 것들이 자세하게 다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보상도 다 하고 사실 불법으로 돼 있는 거고 예. 양반 관리들 예. 집이고 예.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그 집들이 철거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건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아주 연산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주 재미난 것은 그 연산이 이제 저 북쪽에 뭐 양주, 파주 뭐 이런 데들 네. 이런 데들을 갖다 고을의 읍을 강등시켜서 아주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시기에 영모 사건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원래 네. 조선시대 때 영모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가령 뭐 목이다 그럼 부로 강등이 되고 부다 그러면 군이나 현으로 강등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적이거든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강등했다가 다시 1년도 안 돼 갖고 복귀를 시켜줬는데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당혹스러운 일들인데 네. 그러나 이제 진짜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가령 이런 겁니다. 네. 흥청망청 잘 아시잖아요. 그죠? 흥청망청. 예, 흥청망청. 우리는 흥청망청 이것에 대해서 사실 연산이 완벽한 섹스광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수백 명의 그 여인들을 네. 불러들여 가지고 그녀들을 갖다가 기존의 궁궐의 궁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있죠. 궁녀들이 있는데 흥청이라고 하는 즉 이제 운평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 여학들 네. 여학들 그러니까 여자 악사 악사들, 예 또 뭐 무용수 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궁으로 불러들여 갖고 막 춤추게 하고 맨날 그 사람들이랑 파티하고 주지웅님 버리고 네. 이러다가 끝내 이제 망한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덕일 선생 이 책을 보니까 얼마나 실록을 꼼꼼히 분석했는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조차도. 그것조차도 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문 예인들이고 네. 경국대전에 아예 500명 그러니까 궁중 무용수들 있잖아요. 네. 국가 의례라든가 여러 잔치 네. 하기 위해서 규정되어 있는 500명의 인물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국가가 공인한 정통 여학이고 무용수였던 것이지 이 바로 광해군의 섹스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불러들인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아니, 전국에서 불러들였는데 네. 그 사람들은 기존 관기들이었던 거지. 관기들이었다. 관기들 중에서 훈련냈던 사람들이고 네. 이들에 의해서 궁중에서 있었던 여러 행사들을 진행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발했냐? 아주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재상이라든가 예. 판서라든가 예. 아니 고위 관료들 예. 이런 사람들 집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내줬던 모양이에요. 와, 그 파견을 했구나. 예. 파견을 하게 되면 예. 이 조선 관료들이 이 파견된 이 여자들을 예. 이렇게 가늠하는 아. 그러니까 일종의 보내서 그들과 이 동침하게 하는 예. 이런 일들이 아주 일반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연산이 예. 그런 일들이 너무 횡행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네. 남자 무용수들을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 반발 심하겠는데요. 엄청 심했지. 네. 엄청. 그래가지고 막 끊임없이 대드는 거야. 왜 우리들한테 남자 보내주느냐. 내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연산이 이제 몇 년 동안 너희들이 요즘 들어와서 이제 마음도 잘 안정하고 네. 그리고 그런 나쁜 짓도 하지 않으니 다시 네. 내가 여학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학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그 여학들이 이제 인원도 다 네. 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남의 집 유부녀를 막 데려오고 뭐하고 네, 뭐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속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거꾸로 이제 기록을 했던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거고 참 재미난 거는 실제로 그 연산은 그 운평들하고 이런 섹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중종반정 일어나고 나서 그 중종반정 거사했던 박원종이라는 인간이 이 운평 300명을 흥청 300명을 지가 다 데리고 가버렸잖아요. 지네 집으로. 예. 연례실기수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지네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왕도 같이 잠자리 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을 지가 매일같이 돌아가면서 잠자리를 하다가 끝내 그 무인이 3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완벽한 역사 왜곡이었던 거지.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 흥청망청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연산이 정말 파렴치한이었다. 섹스 광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물론 이제 이 책이 여러 명의 약 한 뭐 15명 정도의 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주 뭐 상세하게 다 나타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매우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 소속의 어떤 공인 악공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매도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잘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덕일 선생이 이제 연산에 대해서 마지막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 연산 같은 경우가 무인 군주를 꿈꿨다는 거죠. 그래서 연산이 끊임없이 국방을 강화하는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연산이 이제 그 북쪽의 여진족들 이제 남하하는 것들 또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장성 쌓는 부분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당시에 이제 그 관료들이 이 성곽 쌓는 것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관료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관료들이 반대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대부분 조정 관료들이 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 한양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함경도, 평안도 이쪽 사람들보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쪽에서 과거 시험 합격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거의 다 80%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물적 토대는 다 남쪽에 있는 거죠. 그런데 위에 성을 쌓게 되면 자신들의 노비들이 많이 동원이 돼야 동원돼야 되고 돈 돼야 들어가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노비가 동원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연산이 꿈꿨던 국방 강화 정책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덕일 선생이 이제 연산 편에 대해서 마지막에 연산이 이제 소위 말 반정이라고 하는 표현도 이제 무색한 거죠. 어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물러나고 난 이후에 조선의 국방이 완전히 추락을 하게 됐고 정확하게 90년 만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연산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측면들. 저는 지금까지 이 수많은 역사책들을 보면서 연산의 실각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글은 이 책이 처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새롭게 환기작용도 되고 다른 분들도 읽어보면은 또 그동안 우리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몰랐던 부분들을 생각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역사 전공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놀랐을 정도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깜짝 놀랄 일이죠. 학계에서는 그럼 또 반대도 많이 하겠네요. 그 글쎄 부분에 이 대해서. 부분과 관련해서 이 책이 사실은 벌써 나온 지가 한 4년 된 책이에요. 4년 된 책인데 사실 대중들한테 굉장히 많이 알려진 책입니다. 이 책이. 그렇지만 이 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는 않아요. 왜 논쟁하지 않느냐. 이덕일 선생님의 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상당히 많은 정통 역사학자들이 정통 역사학자들이 기분 나빠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수원 화성박물관에 학예 팀장으로 있었을 때 제가 이제 대학에 가기 전에 그때가 이제 2009년이었던 것 같아요. 2009년에 제가 그 정조의 비밀 어찰 관련해 가지고 저희 박물관에서 대형 세미나를 했습니다. 초대형 세미나를 한번 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이덕일 선생을 초청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관여됐던 함께 오기로 했던
좀 유명한 역사학자분들 제가 이름 거론하기는 그런데 예. 그분들이 이덕일 선생이 오게 되면 자기들은 다 빠지겠다. 같이 못하겠다. 네, 같이 못하겠다. 아, 자기들 이덕일이랑 같이 있는 것 자체부터 불쾌하다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제가 당시엔 뭐 저도 이렇게 힘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 한번 초청하겠다 이랬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수원 시청에서 이덕일 선생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특강을 개최했죠. 사도세자와 정조 이런 주제로다가 특강을 했는데 저는 그때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학교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고 제 지인들이 좀 갔다 왔어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거야. 그래서 역시 인기가 있으시잖아요. 인기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350석 자리가 꽉 차고 옆에 통로에도 통로에 앉고. 앉고. 제 와이프도 갔다 왔어요. 제 아내도 갔다 왔는데 어땠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맨날 들었던 이야기라고 자긴 그런데 그런데 이제 남들은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했는데 사실은 이분이 뭐 대중 강연을 그렇게 잘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목소리 자체가 좀 이제 웅얼웅얼하는 뭐 혹시 이덕일 선생님 이거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중 강의는 잘 못하는 분인데 저도 이덕일 선생 팟캐스트 못 들어봤는데 팟캐스트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팟캐스트는 재밌게 잘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이 연산에 대한 이제 이야기와 더불어서 뭐 벌써 시간이 이제 금방 가버리네. 이제 광해 임금에 대한 이야기도 또 매우 흥미로웠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광해 임금이 이 인조반정에 의해서 물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덕일 선생 평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광해군은 이 소위 말해서 인조였던 능양군이 반정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사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이덕일 선생의 이거는 이제 그 역사 평설이잖아요. 본인이 이제 생각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편하게 적기도 한 것인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고 있어요. 그 이유가 굉장히 또 놀라워요. 왜 놀라우냐. 광해군 입장에서 봐서는 그 인조의 아버지였던 능양군. 정원군. 이 정원군이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고 또 백성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인간이에요. 임진왜란 때 말이죠. 이 정원군이 일본 애들하고 내통해 갖고 돈벌이를 한 거야. 이 소위 말해서 선조의 아들 아닙니까? 그죠? 선조의 아들이었던 국왕의 아들, 즉 이 왕자가 일본 놈들하고 내통해 갖고 돈벌이를 했다. 그래서 백성들의 공적이었던 거야. 그럼 백성들의 공적의 아들이 국왕이 된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요즘 하게 되면 결국은 친일파가 대통령이 되고 친일파의 자식이 또 대통령이 되는 이것이 인조반정하고 너무나 같은 거야. 근데 뭐 시간이 다 돼갖고 내일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과 반성을 얻자는 말은 진리입니다. 그래야죠. 우리 사회가 과연 역사를 그렇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그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당위성을 위해서 역사를 견강부회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싶습니다. 이건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죠. 민중을 이긴 통치자는 없었는데도 현재의 통치자는 민중을 업신여기고 아예 투명인간 취급까지 합니다. 세금으로 장난질 치고 주요 인사들을 본인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기용해도 우리가 뭐 조용하니까 앞으로 더 난감한 작태를 거듭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민중을 이긴 통치자가 없었다면 민중이 백전백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걸까요? 준엄하게 꾸짖는 글을 쓰면 저들이 반성할까요? 대안을 제시한다고 저들이 순순히 수용할까요? 이런 말씀드리는 저도 뭐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서 부끄럽습니다. 마음으로야 당장 뒤집고 싶은데 어떻게 가능할까 고민뿐이고 힘이 없다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올바른 통치자가 있었음을 이게 곱씹게 될 때마다 답답함이 되어갑니다. 이 난국을 어쩌면 좋을까요? 3년만 기다리면 달라질까요?
어림도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막막해도 포기하지는 않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